이 요즘에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네. 분명히 그냥 이제 보수 이제 정치인들로부터 나오는 명태균의 얘기 기사로 쏟아지는 건 명태균은 정치 브로커, 사기꾼, 나쁜 사람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명태균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 명도 없어. 근데 명태균 공개했던 우리가 주목했던 오빠만 나오는 그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세상의 현자야. 이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 김건희 여사도 정치 이 처음 이런 거를 접하셨을 때의 대화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3년 전 7월 정도로 보이거든요. 입당도 하기 전.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게 6월 29일이에요.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잖아요. 네. 입당한 게 7월 30날이에요. 네. 그 한 달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3월 4일에 관두세요 검찰총장을. 그러고 막 잠행을 하다가 그렇지. 이제 출마 선언하기까지가 대충 석 달 좀 넘게 걸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유사 캠프 같은 걸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위주로 하겠어요? 가족들이 나서고 이러면서 그렇죠. 뭐 장해찬도 만나고 뭐 누구도 만나고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뭐 네. 검찰 변호사 뭐 이런 분들 그렇지. 그 와중에 이제 기술자가 하나 붙은 거지. 아 명태균이라는 기술자가 하나 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난 모르는데 기술자가 하나 붙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하시면 되고 막 신처럼 보일 거예요. 그 시절의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절에 정치를 처음 접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대응 정도 수준. 뭐 그거는 뭐 이해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한데 하니까 윤 대통령 아예 그냥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명수 무슨 최재형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곤혹을 그러니까 치는 그럴 때마다 거잖아요. 자꾸 김 여사가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화 하나만 보면 굉장히 확 들어오지만 진짜 확 들어오더라 근데. 상황을 보면 이것도 이게 이용을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오빠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제가 들어보니 네, 이거는 그 오빠가 맞아. 그 엘더 오빠가 브라더가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네.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도산이니까 기술자니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오빠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뭐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화를 냈을 거고 그걸 다독이는 과정. 기술자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독이는 과정에서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해달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저 단어 선택이 센 거죠. 많이 셌죠. 듣는 오빠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옛날에 근데 그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랑 했던 녹음 파일에도 그 대통령을 좀 약간 비하하는 듯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저씨라고 그랬고 아저씨 뭐 생리 현상을 나오고 막 생리현상 한다. 얘기도 나오고 막. 뭐 그런데 그거야 뭐 사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그거를 뒤통수 치면서 오픈한 사람이 나쁜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형님 얘기 듣고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게 대선 소위 정치되기 전 단계에서 그냥 그런 과정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대중들은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대중들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다 걔 XX라는데 어우 이렇게 제가 신 받듯이 또 받들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2말 3초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정치 무관여층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이슈가 된대요. 재밌잖아요. 오빠 솔직히 이런 때문에. 말하기 뭐하지만 재밌잖아요.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명태균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게 탁 나오니까 이게 시각, 청각, 감각적인 효과가 오잖아. 이게 음성적이 되잖아. 이걸 보면 그렇지.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역할놀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야, 너가 김하고 내가 명할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쫙 퍼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 이게 나왔다는 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서 막 또 한참 그 김재원 최고도 계속 이렇게 명태균하고 한판 붙고. 근데 이것도 김재원 최고 때문에 그 명태균 씨는 깠다고 했던 그러니까 오빠가. 왜냐하면 그 김재원 최고가 명태균 씨 보고 감옥에 갈 개라고 그랬나 뭐 이렇게 네. 표현했어요.
그 자기 딸 사진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딸이 뭐 우리 아빠 늦게나 감옥 늦둥이가 가? 뭐 있는데 이러더니. 아빠 감옥 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오빠 논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계속 자기를 나쁜 놈 만들고 어쩌고 한다는 생각으로 2,000장이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저하고 네. 카톡한 거를 그걸 그럼 계속 캡처하면 캡처하면 2,000장 2,000장 넘지.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2,000장 캡처를 어. 갖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쨌건 캡처를 이제 해야지. 이제 앞으로 하면 된다. 어쨌건 그렇지 김 그런 여사랑 뜻으로 계속 갖고. 봐야지. 그리고 뭐 녹취도 있고 대통령하고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아, 근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요 위에 거. 네, 대통령실이 대응 자제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뭐 사기꾼의 뭐에 저것도 블러핑이야 어쩌고 사람들 막 계속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이게 확 지르질 못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할 무슨 수가 없다. 명예훼손으로 하기도 뭐하고 어. 뭘로 걸기가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걸 뭘로 걸어야 될까요? 만약에 자 명태균이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명태균은 사기꾼이고요. 뭐 2개 했잖아. 대통령 2번 만났다는 얘기 했고 네. 그저께도 그 오빠는 뭐고 뭐 얘기했잖아. 이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는 이 오빠가라 저 오빠다 이걸로 그냥 그렇다고 내 막- 진짜 속보자마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내가 참. 아무렇게나 고발하고 뭐 이럴 수 없으니까.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오 시장도 얼마나 저 사람한테 능멸을 당했어요. 네. 홍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분들도 뭐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 다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로도 대응을 못하는 게 뭐를 들고 있는지 몰라서. 그럴 뭐를 수도 들고 있는지 있는데 몰라서라는 취지는 뭔가 있으니까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볼 때는 어. 결국은 돈 문제로 갈 겁니다. 솔직히 뭐 여론조사를 조작했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네. 미공표용으로 한 거고 잘 보시면 로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보정하는 과정에 그 업체만의 그 조사 기관만의 하나의 스킬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비밀 블랙박스 영역이라고. 그리고 미공표되는 그 여론조사는 신고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 여론조사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거나 할 이유는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음. 로데이터는 6개월만 보존 시한이에요. 없네 그러면. 그냥 결과만 아는 거야. 어. 없었다 그러면 그럼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법에 걸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앞으로 저도 모르게 이분 명태균 씨랑 패친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나도 친구로 돼 있더라고. 그 사람이 나 그러니까 친구 걸었나? 형님이 친구 그쪽에서 친구 신청했고 제가 그랬나 보니까 봐. 방송 나오거나 이러면 다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분이. 한거 같. 그러니까 이거 봐. 아니, 그러니까 친구라고. 친구 나도 나 그래서 맨 처음에 사친 계정인 줄 알았다니까. 친구가 아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88명이라는 저는 친구 거구나. 함께하는 친구가 115명. 제 친구는 88명이에요. 저는 네. 함께하는 친구가. 여기 그리고 오늘 안 올렸네. 어제 장해찬 씨 대통령께 물어보고 방송해라. 코가 자꾸 길어진다. 이거를 이게 딱 올리면 어느 순간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공유를 해요. 당연히 이게 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많다는 것 중에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오빠 그것도 뭐 명태균 씨가 올리는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은 오빠만 주목했지만 어떻게 또 튀는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는 진짜 핵폭탄이야. 예상을 요즘에. 못 하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네. 이제 안 올렸네. 그래서 아니 이게 좀 뭔가 좀 자제를 하는 건지 뭐 여기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그 페북을 좀 보면 내가 이 사람 얘기로만 빙의하면 내가 그렇게 보수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다 사기꾼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약간 이런 취지거든. 왜 사과를 아무도 안 하냐?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이 사람 치료해 줬는데 날 돌팔이라고 그래? 처음에는 치료받은 이제- 사람은 나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딴 병원 가서 나은 거지. 나 때문에 내가 고친 거라고 이제 하는 거지 뭐. 네, 진짜 나밖에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비법 전수하고 내 약 다려서 먹으라고 하고 뭐 물구나무 서게라고 하고 그래서 된 건데 뭐 병원 가서 뭐 수술해서 나은 거 절대 아니다 뭐 이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얘 보니까 요즘 방송에도 재미를 들렸더라고. 뭐
전방위로 김현정 뉴스에 많이 나가는데 어. 체리 따봉 얘기를 또 자기도 받았다 이거죠. 예. 체리 따봉 하면 또 이게 이 체리 따봉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게 사람들한테 떠올라. 소환이 되지 이 이준석. 큰일이라니까 이게. 뭐 권성동, 예. 뭐 강모 행정관. 체리 따봉. 네. 그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에 넘을 텐데. 그러면서 뭔지 안 가르쳐 줘. 그러면서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 영화 누가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분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예요. 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센 한 방이 있나? 아 이게 대중들은 환장한다니까요. 재밌잖아. 재밌지. 그럼 다음에 또 뭐지? 오빠 후속타는 뭐냐? 이거 또 기다린단 말이야. 끝에 가면 결국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지금 명태균 씨 논란만 국한해서 이걸 김건희 여사 해명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네. 명태균 씨와 관계를 네. 얘기를 해야죠. 이건 해야겠죠. 왜냐하면 네. 자 요거는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 이거 나온 거. 이거는 이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맨 처음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첫 보도할 때 보면 네. 오빠 전화 받으셨어요? 잘 될 거예요. 김영선 의원 재보궐 공천 관련해서 네. 2년 전에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오빠라고 그랬어. 오빠라고. 그치. 기사에 오빠라고 돼 있어. 네. 근데 이 명태균이는 그거는 자기가 없다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어. 얘기를 하지만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할 때는 뭐라도 있고 그게 이제 아니면 아닌 대로 그게 정말 있으면 있는 대로 누군가는 이거를 짚어줘야 돼.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사실. 김영선 의원 재보궐 공천 과정에서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정말 명태균의 영향력이 미쳐서 이분이 공천이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명태균이 계속 얘기한 대로 끌려간다는 인상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지. 2,000장 하루에 하나씩만 까도 지금 예. 저 임기 끝까지 뭐가 가요.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봐 나 뭐 있다니까 어디 가요 어디가 이리 와 애들은 가라 하고 나 봐 이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보면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대중들은 아까 형님 말했던 것처럼 메인 야마가 아니라 오빠에 다들 꽂혀서.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왜 오빠 가지고 난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를 항상 그런 거죠. 이게 저쪽이 패를 이걸 쥐고 있는데 섣불리 또 뭔가 설명하고 사과했다가 되받고 맞으면. 근데 명태균 씨가 다 까진 또 한 번에 다 까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딜레마일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거를 내놓은 이유가요. 네. 그 오빠 그 문자 캡처를 내놓은 이유가 대통령실에서 6개월 동안 매일 통화 뭐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거는 터무니없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빡쳐서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이제 그건데 사람들은 오빠. 이거 보라는데 오, 저 뭐야 이것만 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명태균, 김대남 이름은 까먹고 오빠만 기억할 거라고.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휘발성은 엄청 크지 않아요? 이거죠. 대중들이 명태균 이슈를 이해하려면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누구한테 얘기를 듣거나 그렇지. 설명을 들어야 이게 A4 한 5장 정도를 봐야 이 얼개를 하고 사실 그렇죠. 드라마도 중간에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가려면은 야 얘가 제 아들이야. 쟤는 왜 저래? 이걸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 1회부터 보잖아 그냥. 아니면은 요약판 그렇지. 유튜브에서 불법된 거 그거 살짝 보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구한테 물어보냐? 야, 쟤 누구냐? 가만 있어봐. 나는 봐야 돼. 이렇게 된다고. 네. 근데 오빠? 이거 뭐야? 이거는 무한도전처럼 한 해만 봐도 아는 거잖아. 이게 형님 말씀처럼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고 그때 이렇게 사적으로 나눴던 일인데 그때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 카톡이 언제 건지도 몰라요. 아무도 뭐 심지어 지금 하는 줄 알아. 지금 한 줄 알아. 그렇지. 진짜로. 이게 이런 게 제일 문제라.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무한도전 예를 했는데 무한도전이 그렇게 성공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 봐도 똑같으니까 10년 전 거를 그렇지. 오늘 봐도 정영돈이랑 뭐 유재석이랑 박명수랑 웃겨. 어. 뭐 헬리콥터 시리즈 이런 거 그렇지. 보면 지금 봐도 웃기잖아. 연락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보는 즉시 이해가 가서 웃기는 건데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긴 거를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사실 제일 큰 악재거든요. 근데 이게 손바닥 하나에 들어온 핸드폰 하나 안에 딱 들어가는 캡처를 딱 줬는데 잉? 오빠? 김건희 여사가 오빠가 뭐 지가 뭔데 뭐 야 이거 뭐야 뭐 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아까 형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해도 그냥 대통령이야.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뭐 가족회의를 했는데 뭐 명태균 이걸 언제 듣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줘야 할지 또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독자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빠지는 알 것 같거든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은 또 기회기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권 정치인 중에 명태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 한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렇죠. 결론. 약간 느낌상.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든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거를 대통령한테 조언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의 조언을 할까요? 그러면 뭐 할 게 없는데 사실 이거는 명태균 조언을? 관련해서 그거는 그렇게 아마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도 많고 한데 그거를 당 대표가 가서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거는 대통령실에 해명이 있거나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내는 게 당연하지. 이거를 명태균 해명하세요. 명태균 뭐 명예훼손이라도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명태균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애매하다. 프라이빗한 게 너무 많잖아. 진짜 어렵네.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에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고 당에서 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특검법이 이제 벌써 발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는 특검법 이 발의 자체가 부도덕하고 이 반헌법적이라는 걸 국민들께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떤 걸 해야 하느냐. 그래서 선제 조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기 앞서 뭔가를 보여줘야 이게 그다음부터 국민들한테 먹히니까.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라든지 그래 뭐 이 정도로 했으면 국가를 위해서 뭐 하고 이제 그다음 의료 개혁 문제로 간다든지 이런 수순을 밟는 거를 우리가 뭐 개혁 동력을 좀 확보해 주자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재보궐선거 부산 이긴 거하고 그런 거를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이랑 완수하겠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 선거 결과 나와서 그 밑에 댓글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요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이겼다고 한 선거는 없어요. 심지어 2018년도에 저희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망했을 때 지방선거 전전날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만세 부르고 해가지고 저희 완전히 작살났을 때 강남구청장 선거도 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선거에서 이기는 대예요. 이긴다니까 이기는 대로 이겼다고 해서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엄청난 거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불과 6년 전 얘기예요. 그러네. 그 구청장 바뀐 게 2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맞다. 네. 맞아. 그때 강남구청장을 민주당이 먹었다니까.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빼고 싹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당연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잊고 있어. 잊고 있어서 잃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네. 그러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온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조언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지킨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산 내에서도. 근데 그거를 역으로 해석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많아. 대통령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받아버리면 이제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도 거의 비슷한 소리를 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런 분들 이제 저한테도 여러 이제 글들을 막 옮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들이 이 오빠 나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오빠인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좌파 언론들만 환호하고 있는데 뭐 내용 별것도 없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이명수랑 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아저씨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 오바 떨지 마. 한꺼풀 더 들어가 봐야죠. 대중이 당연하죠. 진짜 이렇게 인식을 하는 대중이 언제 이명수 씨 때 아저씨라고 했으니까 아 이 오빠는 친오빠겠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그 문자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분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저한테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에 정치를 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한테 이걸 막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소위 인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매체들 또 하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 이해 못 그게 하겠어요. 과연 지금 윤 정부하고 보수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은 진짜 조금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보다 이제 조금 일찍 태어나신 분들의 그 활동했을 때 시대적 조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대충 묻는 거를 선으로 본 것 같아요. 아 묻어 넘어가고 뭘 자꾸 이게 이렇게 들춰내. 그냥 이렇게 무마 수습. 근데 이제 저는 성향이 문제가 있으면은 발본 세권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죠. 이걸 묻으면 묻을 게 있고 안 묻을 게 있잖아요. 그렇지. 묻어서 이게 썩을 거면 묻어도 돼요. 이건 그건 뭐 하얀 거짓말 정도. 네. 근데 이걸 묻어? 언젠가 뚫고 나올 건데 이게 싹이 틀 건데 이걸 묻는다는 얘기는 내가 뭐 임기 마칠 동안만 묻는다거나 그냥 뭐 기후 변화랑 똑같아. 나 살 동안은 뭐 괜찮잖아. 뭐 이거랑 나살 똑같은 동안은 거예요. 뭐 침몰 안 뭐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맞아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도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그게 뭘 잘못했냐 김건희 여사 그러면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죠. 제가 그래요.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대중들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럼. 지금 보수 전체 명운이 달린 상황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넘어가면 끝이 나느냐. 아니 우리가 선거제도를 말 그대로 도입한 자위지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선거로 정권을 결정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할 때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야 쟤네들은 징역 합계가 얼마냐? 이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감정.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고. 근데 지금 아니거든? 아닌데? 안 들리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형이 읽어주신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명히 성과를 얻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정말 성과가 없다. 네. 면담하고 서로 그냥 왔는데 어떻게? 그럼 저는 거기서부터 예상 잘 못하겠어요. 일단 어. 그러면 특검법을 막을 만한 명분이 사라지면서 온 관심이 걸로 가요. 민주당은 더 세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신났는데 민주당. 빨리 처리해가지고 뭐 패스트트랙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 필리버스터 하면 24시간 만에 끝나고 바로 보낼 거야. 특검으로 또 투트랙으로 가잖아 지금. 약한 거는 상설 특검으로 가고 뭐 그래가지고 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형님이랑 이제 뭐 얘기하면서도 제일 걱정인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대중들의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세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건 어쩌건 간에. 근데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럼 뭐 면담이라는 표를 쓰니까 또 면담조차 안 한다면 이러면은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부터 책임지세요. 벌써 이런 해석 나오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여당 대표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면담이라니. 저도 그거 보고 기함을 토했는데. 면담이란 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80년대 막 이럴 때 뭐 학생주임 면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응? 고2가 학생주임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담임 선생님 면담. 그러니까 저기 위에 선생님만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거의 알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인 건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진짜 여당 내 야당 역할이 아니라 여당 내 야당이 될까봐도 걱정이에요. 일단 용산이 완전히 몰리게 돼요. 그럼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 용산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를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용산 예민해요. 반응을 하잖아. 그렇지. 뭐 이거 나오니까 바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나가시는 모습도 공개 안 하고 반응 벌써 하고 있잖아. 최소한. 이거 지금 아픈 거 안다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안단 말이야. 이거 치료를 하자는 건데 이걸 묻어?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인지 진짜 좀 한번 지켜볼게요.